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요즘 화제의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2.12 사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사실은 영화한 것이지만 서사의 힘으로 정말 영화를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2.12 사태에 참여했던 전 대통령들과 그 가담자들은 어떤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어떤 판결을 받았지? 판결문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 특히 영화와 관련된 것만 발췌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12.12 사태 가담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은요, 반란 수괴, 반란 모의 참여 등등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 제목은 반란죄입니다. 우리 군형법 제5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각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고요. 그 수괴는 사형,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와 종사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형법에는 반란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아까 그 수괴, 그렇죠?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아예 그냥 사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죄에서 그 죄가 성립하면 사형만 내리도록 되어 있는 범죄는 거의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중대한 범죄였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12.12 사태의 가담자들이 변론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쿠데타가 성공했고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권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출했다. 그러므로 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는 사실은 사법자재론이라는 법 이론에 근거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자재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법부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법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헌법적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사법자재론을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역시 대법원도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쟁취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헌법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이 합법적이었다. 당시에 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한 것은 적법했다. 수사상 목적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12.12 사태의 시작은 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것은 수사에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군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확보하고 그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수사상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함으로써 그 체포의 부적법성, 부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사상 목적 또는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하면 될 일이었지, 긴급한 사유도 없는데 체포를 한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은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행위가 대통령의 재가로 정당화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불법적인 체포를 한 뒤에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만으로는 불법한 행위를 했던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체포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결재한 시간, 새벽에 결재였음을 명확하게 남겨둡니다. 이걸 사전에 승인한 게 아니라 때로 몰려와서 자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결재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실제 그 사인은 이 판결의 이 대목을 통해서 12.12 사태의 주종자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뭐였냐면요, 본인들이 병력을 동원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정말 화가 났는데요. 본인들은 적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계엄사령관을 체포했던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한 수경사령관 장태환의 병력 동원이 오히려 반란이다.
그러니까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오히려 반란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당시에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참모차장이 내린 결정, 병력 동원은 정당한 것이고, 이 수도경비사령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실의 통제를 받아서 병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당시 대통령실이 반란군의 지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태환 장군이 경호실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병력을 동원하려고 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정당하다고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타당치 않다고 하면서요, 그들에게 반란죄 등의 유죄 판결을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그 주범격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 등의 중죄가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판결이 내린 다음에 양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양형 이유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주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 문화로부터 탈피하고 쿠데타를 응징한 건 못지않게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항장은 불살이라는 말을 하면서, 원래 이 죄는 사형밖에 없는 법정형이 그러한 죄인데 장량감경이라는 감경 절차를 통해서 무기징역으로 이를 감경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시종 추수하여 영화를 나누고 그 업을 이었다. 이 추수라는 것은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종 따라가서 영화를 이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따라간 자와 그거를 이끈 자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으니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경한형을 내린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중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사면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복역한 다음에 두 분은 사면으로 출소하게 됐는데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 두 사람을 내가 사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알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12.12 사태가 어떤 과정으로 사법적 처단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 둘째가 정승화 총장의 체포는 적법했는가, 세 번째는 정승화 총장의 체포행위가 대통령의 승인으로 정당화되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병력 동원이 적법했는가. 이 네 가지를 주로 삼아서 피고인들이 본인들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2년만 살고 사실은 징역을 살고 출소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적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돈로그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